여러분 안녕하세요. 찰란입니다. 오늘은 서울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주제를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서울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주제를 서울생활로 잡아보았어요. 관련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의 생각과 감정들을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며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전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서울에 오게 된 이유, 그렇게 시작된 서울에서의 삶, 그리고 그것들이 현재의 저에게 미친 영향을 나눠볼게요. 서울에 오게 된 이유 및 나의 학창시절. 제가 영상에서도 지나가듯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대학 때문에 서울에 왔습니다. 학업 관련하여서 저의 학창시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풀어볼게요. 저는 중학생 때까지는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었어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겉멋도 들고 잠시 방황하기도 했지만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공부 좀 한다는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첫 수학 시험에서 30점인가 40점을 받았어요. 기억이 자세히 안 나는데 더 낮은 점수였을 수도 있어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충격을 받았고 학교에서 겉돌았던 것 같아요. 전학을 가고 싶었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던 저는 그저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학년이 되었는데 1학년 때와는 달리 교과서를 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부할 마음이 생긴 저는 야자가 끝나면 늦은 시간에 스카에 갔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제 자신의 취한 삶을 살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담임 선생님과 입시 상담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들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학종파였기에 끝까지 내신에 신경을 썼고 이후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나름 상위권 대학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대학을 너무 상위권 대학으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대학 순위는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고 상대적이잖아요. 저에게는 굉장히 높은 상위권 대학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반수를 하는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이 점 꼭 감안해 주세요. 서울에서의 삶. 대학으로 오게 된 서울. 그렇게 시작된 서울에서의 삶은 자유로우면서도 똑같았어요. 그게 뭔 말이냐고요? 자취를 하게 되면서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심리적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서울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편도 아니었고 대학 수업도 내신처럼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고 달달달 암기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끈기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은 해야만 하는 일이 주어졌을 때 한정이라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주어지는 과제,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을 뿐이고 취직을 했으니 시키는 일에 책임감을 느꼈을 뿐이며 지금도 취업을 해야 하니 이것저것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함정은 제가 주체적으로 뭘 하고 싶은지,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자유와 책임감이 생긴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정말 정말 공감해요. 저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하기에 남들 눈에는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개입되지 않으면 한없이 게을러지고 늘어지는 사람이에요. 대학생 때만 해도 할 일이 있으니 묵묵히 과제하고 학점 취득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구속력이 사라지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울에서의 삶은 장소만 바뀌었지 소름 돋도록 똑같았고 저는 여전히 생각할 줄 모르고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묵묵히 해야 하는 일들을 해내며 사는 삶도 대단하다고 말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묵묵히 해야 할 일들을 해내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정해진 틀을 벗어나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하루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기보다는 버틴다는 생각으로 울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만두지 않았던 건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서울 생활이 내게 미친 영향.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다니고 서울에 산다는 배경들이 마치 저의 위치를 대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간 위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는 저인데도 서울 생활이 무의식적으로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첫 취업했던 회사도 작은 기업이었지만 이름 있는 기업의 계열사였고
그 이름이 기업명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어디 다니냐는 물음에 저도 모르게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친척들 모임에 가면 혼자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 가고 이름 있는 곳에 취업도 한 제가 미치도록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제가 남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이름 있는 기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만 만족하면서 살면 그만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쌓아온 것들은 경험일 뿐이고 반드시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본 잠식 회사, 가족 경영 회사, 결손금 나다가 공시도 중단된 회사 등의 면접을 보러 다니니 그게 아니었음을 절감하고 있어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이런 회사에 가려고 그 좋은 대학에 다니며 공부를 열심히 한 건가? 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뚝 떨어졌어요. 어디에 있든 저의 생각과 태도가 저를 만들고 결정한다는 걸 알면서도 무의식 속에 새겨진 과거의 영광이 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서울 생활을 하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이름 있는 기업에 다녔다는 사실이 저의 발목을 잡고 저의 기준치를 높였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한들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는 곳, 대학, 직장 등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바, 목표하는 바가 분명하면 결국은 해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했던 것이 나만의 방향과 목표 없이 그저 정해진 환경에 따라만 살았기에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미래가 막막하니 핑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핑계로 과거의 영광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정리하면 저만의 방향과 생각 없이 열심히만 살았던 저는 항상 남들 시선과 평가가 기준이었기에 그런 것들의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그런 것들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타인의 인생은 한없이 관대하고 응원하는 시각으로 봤으면서 제 삶은 매정하게 바라보았어요. 저는 분명 저만의 무언가를 찾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다시 취업 준비를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는 나지 않고 남들 시선과 기준은 무섭기만 하니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남들 시선과 기준뿐 아니라 저 스스로도 저를 응원해주지 못하니 힘들어하는 게 크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생각 정리를 해보았지만 여전히 바뀌지 못했어요. 상황에 상관없이 저라는 사람이 바뀌고 싶었는데 참 어려운 일이네요.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 인생의 방향, 가치관 등을 기반으로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언제든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오늘도 저희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